1980년 5월 광주 항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항쟁이 아니죠. 예. 도도히 흐르는 민주주의 탄압에 맞서서 이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싸워온 그 결실이죠. 그 과정에서 79년도 10월 부마 항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방송 듣는 분들에게 부마 항쟁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부마 항쟁이 있기에 또 80년 5월 광주를 잇는 또 하나의 역사적 흐름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것을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부 순서 초대 손님은 정영배 처장님이신데요. 현재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사무처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방송 듣는 분들에게 우리 처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영배라고 합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을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쭉 연결되다가 박정희가 죽는 10월 26일, 11.6이죠. 11.6 사건으로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됐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신군부가 집권하면서 5.18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 자기소개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바로 그냥 사건 이야기를 해버리시면 방송 듣는 분들이 근데 조금 본인 말씀을 좀 하는데 원래는 그 어떻게 하다가 부마 민주항쟁 관련한 기념사업에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부산 마산에서는 항상 모든 이제 사업 자체가 부마 민주항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기념하는 공원으로 이제 부산 민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부산 민주공원을 해서 이제 한 10여 년 근무를 했습니다. 했었고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문화운동을 쭉 해왔던 사람입니다. 아, 문화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예. 그런 일을 하시다가 아까 전에 우리 방송 전에 잠깐 여쭤보니까 약간 차출되셨다 이 일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신뢰를 많이 받으시는 거 보죠? 이렇게 차출된 정도면 굉장히 스카우트라고 하죠. 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마항쟁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89학번에 그 대학을 다녔던 사람인데 학생운동권 중에서도 사실은 부마항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공부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부마항쟁이 어떻게 처음 시작된 건지 한번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마항쟁은 사실은 이제 70년대 그 박정희 유신 정권이 쭉 그 탄압을 진행해 오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든 노동자든 모든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니까 부자들만 빼고 모든 민중들에 대한 탄압을 쭉 진행해 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시위와 저항들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특히나 이제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이 항쟁은 그러니까 박정희가 추진하던 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탄압합니다. 그 탄압한 과정이 단순히 탄압했다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경공업, 그러니까 부산 마산은 특히나 이제 신발과 고무공장 이런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공업 위주의 산업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중공업 위주의 산업,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70년대 말쯤 돼서는 굉장히 이 노동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생계에 대한 문제들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78년도에 그 2차 국제적인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경제 상황이 많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겹쳐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이때 만들어지거든요. 78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이중으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중으로 이제 세금을 물게 되면서 많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생계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그 긴급조치나 유신헌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이제 최초로 된 것이 이제 가발 공장을 하던 YH 노동자들이 무역이라고 이제 가발을 수출하던 곳이 있었는데 여기도 역시나 경공업이었는데요. 이것이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 여성 노동자들이 식민당사에서
농성을 하게 되는데 이 농성 과정에서 김경수 씨라고 여성 노동자분이 김경숙 예, 출신에서 죽게 되는 거죠.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신민당사에 있던 그 당수였죠. 당시 김영삼 씨가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나 김영삼 씨는 부산과 이런 경남 지역에서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인물로 통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부산 마산 지역의 인물들이 굉장히 좀 끓던 상황에서 10월 16일 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시의 양상은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16일 날그 부탄대에서 시가 시작돼가지고 17일 날 계엄령이 내려지게 되고요. 부산 지역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17일 날 18일 마산으로 번지게 되면서 이제 부산 마산의 항쟁으로 됩니다. 그래서 21일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17일부터 투여가 됩니다. 부산에 투여가 되고 네. 그다음에 18일 날 오후 그다음에 19일 날 저녁 때쯤 돼서도 마산까지 공수부대가 투입이 되거든요.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군요. 예, 투입이 돼서 계엄령이 위수령과 계엄령이 내려지면 물론 공수부대가 투여가 돼서 이 진압을 단연하게 하게 되니까 시위가 급작하게 수그러듭니다. 20일쯤에는 수그러듭니다. 아, 부마항쟁에도 공수부대가 투입이 됐었군요. 예, 투입됐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이렇게 희생자가 있었던 건가요? 희생자 광주에서는 공수부대가 투입되면서 그야말로 공수부대원들이 무자비한 학살 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마에서도 그러면은 공수부대원에 의한 그런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나요? 사망자가 최초로 밝혀진 거는 이제 마산 지역에서 18일 저녁에 지금 18일이라고 하는 건 10월 18일을 10월 말씀하는 18일, 거죠? 79년 10월 18일 79년 10월 18일 날 이제 저녁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던 노동자인 유치준 씨가 있어요. 유치준 씨라고 있는데 유치준. 예, 이분이 머리를 예. 맞아가지고 사망한 사건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총 집계 상황으로 부마항쟁 과정에서 희생된 그 시민들이 어떻게 현재 확인되고 있나요? 구금된 숫자는 한 1,500명 정도로 1,500명 정도가 시위 도중에 연행이 됐고요. 예, 연행이 됐고 사망자는 이제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유치준 씨 아, 그분이 유일합니다. 유일한데 왜 그분은 왜 희생이 되신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시위대가 가고 있는데 네. 같이 휩실려서 갔든지 네. 아니면은 시위에 가담을 했든지 그건 밝혀진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가는 과정에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네. 머리에 상처를 받고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 처리 과정도 예. 불황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이분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있었어요. 예. 불황인으로 취급돼가지고 이렇게 그 노숙인처럼 예. 장례를 안 치르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다가 가족들이 이걸 찾아서 이제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단순 사망이다. 예. 불황하다가 불황자처럼 지내다가 사망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인정을 못 받았던 것이죠. 아, 그럼 언제 처음 이분이 사망이 이제 그 시위 관련한 걸로 인정이 된 인정은 이제 건가요? 작년 9월달에 인정. 어머, 굉장히 늦었군요. 예. 어머, 정말 정말 억울했어요. 시위 도중에. 예, 예. 그런 사실은 이제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있었다는 것은 예. 사실 검찰 측 그 조사나 여러 가지 것에서 나오고는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부마항쟁 당시에 그 실종된 분들이 그러면 많이 있으신가요? 근데 이거를 확인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79년, 78년, 뭐 이 당시 70년대 상황은 광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만은 부산, 마산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납치되거나 없어지는 예.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것을 단순히 시위나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디 가다가 단순히 없어진 거다, 실종된 것이 아니라 단순 실종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NHK 일본 예, 예. 방송에서 이런 것들이 부산은 그 방송이 잡히거든요. NHK 방송이 잡히는데 많은 분이 봤다는 이야기들. 부산 지역에서 장갑차가 택시를 옮겼다. 지나가다 옮겼는데 거기 예. 있는 분이 4명이 다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 그런 보도가 이제 NHK 보도에 나온대요. 저는 확인,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자료를 찾으려고 NHK 가서 했는데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단순 교통사고로 나온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이 나오지 이것이 그 시위 관련된 부마 관련된 자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걸 그 당시에는 그 가족들에게 알릴 때 교통사고니까 처리해라.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군요. 예, 예.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처장님을 단독샷으로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저인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처장님의 얼굴이 예. 측면만 나오고 있는 부분도 좀 있어서 예, 예. 중요한 말씀은 저희 카메라를 카메라 보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걸 직접 보시는 분들에게 직접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예, 저만 예. 너무 애정하시는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카메라 한 번씩은 보시면서 알겠습니다. 예. 그 영화를 보면 사실은 이 부망쟁이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많이 알려준 경우는 거의 없고, 그때 그 사람들이라든지 최근에 남산의 부장들 화제가 됐던 뭐 이런 영화를 통해서 김재규가 예.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에게 부망쟁이의 실상이 민심 위반에 기초한다고 하면서 이제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역사엔 가정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김재규 씨에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규 영화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 속에서 김재규, 우리 처장님은 김재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혹시? 어쨌든 사실은 이 부산 마산의 시위 과정이 10월 20일 이후에도 1979년 10월 20일 이후에도 계속된 시위가 있었습니다.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김재규 씨가 내려와서 헬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쭉 보는 과정에서 너무 심각하다, 시 자체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심 위반이 심각하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이 좀 제보를 해주겠다, 하야를 하든지 뭐 이런 방식의 공고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했는데도 뭐 영화에서 보면 나오듯이 차주철 씨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300만 명 정도가 학살이 되거든요. 캄보디아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시위 과정에서 300만 명 정도 학살되는데, 이걸 소개하면서 한 10,000명 정도 죽이면은 부산 마산의 시위 정도는 뭐 간단히 제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사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0,000명입니까? 10,000명. 저는 우리도 한 100만 명쯤 죽여도 괜찮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100만 명이니 10,000명이니 그런 이야기 많은데. 저는 10,000명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산은 그때 그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로는 딱 10,000명. 예. 10,000명만 그러니까 사실은 학살을 하면은 그 정도 탱크로 밀어버리면 우리도. 그 정도 밀어버리면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하고 실제 실행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두환 씨가 부산대, 전두환 씨는 좀 그렇지 않아요? 전두환이지? 그런가요? 나한테 왜 씨를 붙입니까? 예. 전두환이는 천하의 개도 그냥 전두환이라고 부르고 다니면 되는 정도의 그런 존재죠.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말씀에 뛰어들어서. 전두환이가. 그렇게 화날 만합니다. 전두환이는. 전두환이는 부산대 18일 날 부산대에 내려오게 됩니다. 부산대에 내려와서 상황을 보고를 받고, 계엄사령관한테 보고를 받고, 실제 그러니까 차이철이 말했던 100만 명 살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할지, 만약에 시기가 이까진다면 어떻게 진압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사실은 전두환 관련한 부마항쟁과 관련해서 전두환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저도 배웠어요. 전두환이가 이 부마항쟁에도 이렇게 관여를 했었군요. 예, 부마항쟁에도 관련을 했고, 그러니까 당시 전두환이는 청와대의 경호실 차장인가를 했던 건가요? 아니죠. 정확히 뭐죠? 그러니까 보안사. 보안사령관. 보안사령관. 맞죠. 그때 보안사령관을 했군요. 보안사령관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맞아. 보안사령관을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안사령관을 하면서 전두환이가 내려오게 되고, 실제로 학살을 기미가 어떤 것이냐면은 뭐 지금도 전일빌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총소사, 헬기 기총소사 방송에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죠. 기총소사 했던 헬기가 부산에도 출몰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동일 기종인 UH-1H라는 기종이라고 합니다. UH-1H 기종. 이 기종 헬기가 부산에도 실제로
날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자기들은 이것이 진압이 안 되면 자기 정권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뭡니까 개업 그러니까 뭐그 공수부대가 파견되고 그다음에 헬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미 그 79년도 10월달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광주 전에 있었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 이제 전두환이 받아서 신군부가 받아서 광주에서 실행을 한 게 된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야말로 부마 항쟁이 어떻게 보면 광주의 피해 학살의 미리 시험장 같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건데 만약에 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를 총으로 죽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가 청와대에 살아서 그날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쩌면 부마 항쟁은 그렇게 그냥 끝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재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끝나지 않고 아마 부산 마산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희생자를 낳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부산에서 10월 16일 날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8월 달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대구에서도 8월 달에 이미 개명대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했던 그 장면들이 찍힌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위가 계속 있어왔다는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서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산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면서 박정희 정권이 심각하게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은 박정희가 무슨 짓을 했을지는 이미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날 김재규도 차지철의 그러한 캄보디아 관련해서 300만 명을 죽였다. 우리도 뭐 10,000명, 2만 명을 탱크로 밀어버리면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뭐 김재규가 차지철에 대해서 이런 버러지 같은 놈하고 정치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김재규의 그 거사가 부마 항쟁이 정말 제2의 어떤 보면 제2가 아니라 제1의 광주 민주 항쟁처럼 정말 피해 정말 엄청난 비극의 학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것이 6개월 후인 80년 5월에 광주에서 터지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피해자분이 그때 79년도에 발생한 분이 뭐 작년? 작년에 그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명예회복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희생자로 인정이 되고 작년에 대통령께서 이제 기념식에 오셔서 부마 항쟁 기념식인 10월 16일 날 오셔가지고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하셨어요.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유치진 씨 같은 경우가 더 이상 희생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유족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하는. 소장님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실은 그 유 선생님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걸로 지금 의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 의혹을 예를 들어 지금 그 항쟁 당시에 실종된 분들의 가족들이 또 현재 있으실 거고 그날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가 있을 거죠? 있죠 지금 그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처리 자체를 실종자로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단순 사고사. 사고사로 사고사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이 광주처럼 안매장 됐다는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날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항쟁 중에 일어난 어떤 사고로 어떤 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그걸 단순 사고사라든지 이런 다른 사인의 원인을 다르게 바꿔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계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현재 이제 검찰 조서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에 보면은 이제 그 택시 사고. 택시 사고, 그러니까 그 장갑차와 택시에 받침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NHK 기자가 그 장갑차로 그렇게 그 하고 택시를 이렇게 역과하는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검찰 조서에도 이 문제가 나와요. 나오는데도 사실은 이제
이걸 처리하는 과정은 검찰 조사는 그렇지만 실제 유족들한테 설명할 때는 교통사고다라고 예.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예. 그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부마 항쟁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많이 알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이제 이게 국가 기념일로는 현재 됐나요? 어떻게 지금 예, 부마 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작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됩니다. 근데 사실 좀 아이러니한 건 있어요. 이 부마법입니다. 부마법이 통과된 것이 이제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예. 부마항쟁 그 법이 진상규명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쪽에서는 다급했던 거죠. 자기 아버지의 이런 그 실책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너무 싫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 부마법을 그러니까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 법으로 해서 통과시켜 줍니다. 통과시켜서 하고 또 당시에 이제 같이 참가했던 분들을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지지선을 하게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하게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법은 제정되고 그것은 국가기념일은 조금 난항이 있어요. 사실은 그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항쟁이 서로 이제 부산은 16일 날 일어났으니까 10월 16일로 하자. 마산은 18일로 하자. 이런 논쟁이다 보니까 그럼 15일로 하면 안 됩니까? 가운데 날로? 17일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지금은 정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16일로 해가지고 예. 합리적으로 잘 양보들을 하시는. 예, 그래서 이제 제정이 돼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와서 대통령님께서 뭐 사과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막 강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또 모든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것이 사실은 그 명예회복입니다. 명예회복이죠. 사회적 명예회복인데 그럼요. 이것이 이제 민주화운동에 지금까지 뭐 몇십 년 헌신해 왔는데 사실은 뭐 이런 말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국가 유공자가 많잖아요. 예. 근데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분도 유공자입니다. 그럼요.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이 민주유공자죠. 예,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돼서 4.19는 민주유공자법으로 현재 돼 있고 5.18도 민주유공자법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민주유공자법 이번에 지금 새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는 4.19나 5.18도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는데 지금 5.18은 5.18 유공자법이 따로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감옥 갔다 오시는 분. 저도 학생운동하다 감옥 갔다 와서 그 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그 법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민보상법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있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그렇군요. 민주유공자법이 만들어져서 모든 분들이 사실은 부마도 그렇고 또 유골함정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 민주운동을 했었던 여러 긴급조치에 당하셨던 여러분들께서 사실 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셔서 자랑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민주운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홍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 목요일 날인가 보훈처장 박성득 국가보훈처장님하고 오찬을 같이 하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보훈 예산이 턱없이 작고 한정돼 있다 보니 자기네들이 이걸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보훈 예산을 좀 더 넓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정당하게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주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희생된 분들이 잘 지켜지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부마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정말 더 많은 사업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시민들의 관심은 좀 어때요? 아직까지도 이제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심도 자체가 그러니까 부마를 아는 분들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부산과 마산 지역도 조차도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또 특히나 이제 자라나는 뭐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은 더 모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내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도 적지만 턱없이 작지만 화려한 휴가라든지 택시 운전사라든지 이런 광주와 관련한 영화가 좀 나오고 했는데
부마와 관련한 영화는 기억이 안 되네요. 혹시 있었습니까? 부마 관련된 영화는 없습니다. 그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영화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예. 다큐멘터리는 아니, 뭐. 몇 편 제작을 했어요. 영화를 저희가 직접 만들 필요는 없고 그런 영화를 잘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유 선생님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좀 많은 분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부마 민주항쟁을 정말 잘 알고 싶다, 보고 예, 싶다, 예.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지금 이야기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그 내용을 좀 잘 볼 수 있습니까? 예, 유튜브에 부마민주항쟁을 검색하거나요. 예. 우리 재단,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을 검색하면은 작년에 만들었던 많은 그 영상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니, 보시는 게 좀. 예, 그것도 당연히 하고 예를 들어 부산 가면 어디 뭐 기념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기념관은 현재 부산은 이제 부산민주공원이 있습니다. 부산민주공원에 가면은 예. 부마 관련 전시들이 쭉 돼 있습니다. 와, 아직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저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그게 없군요. 정말 그 부산 마산에 사실은 그 한 축이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의 한 축이 거기에 있는데 의외로 혜택은 많이 보고 그거에 대한 역할은 또 많이 안 했네요. 정치인들이.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오늘 우리 정영배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 들으면서 부마 민주항쟁에 대해서 다시금 많은 부분들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어쨌든 뭐 우리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운동에서 4.19 이후에 실제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항쟁 중에서는 가장 최대 규모고 이것이 6월 항쟁으로 이어서 지금 촛불 항쟁까지 이어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마 항쟁을 조금 적극적으로 연구하시면은 우리나라 민주항쟁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영배 사무처장님이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뵐 기회 있을 거라고 믿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